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9월 27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9월의 마지막 주 금요 부산 제주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휴장 이후 연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어려운 흐름의 이 경마는 이번 금요경마에서도 지속되리라 예측이 되고요. 자, 역시 월말 경마 품격에 맞는 매경주 다크호스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원더풀피스의 가장 큰 강점은 옆에 말이 붙어있으면 더 뛰려고 하죠. 더 나아지는 입마 호흡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11번 원더풀피스를 중심으로 1번 투투페어리 역시 직전 경주에는 특별 경주 출전으로 좀 졸전이었습니다만 늘어난 거리가 분리할 것 없는 뒷심 든든한 말로 3번 스마일 위너 역시 다시 한번 들어와 있는 인코스에 마찬가지로 딱히 선행마가 없는 구도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호기를 놓칠 리가 없을 만큼 복병마로서의 관심이 많이 가는 말이고요. 여튼 이번에 늘어난 1600m 거리가 더욱더 유리해 보입니다.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줄 말이죠. 6번 원더풀 수우파가 되겠고요.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고 이미 동거리 1600m 검증 받은 전력이죠. 이번에도 선행 강공작전이라는 전개 2점을 살려볼 9번 카스텔코어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내선 인코스에서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4번 리슨 투미가 되겠고요. 그 주행심사 때 직선에서 보여준 아주 여유 있는 걸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데뷔전에서 즉시 이 전력을 발휘할 6번 이 판타스틸 로드를 중심마로 강조해드립니다. 의지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2선 외곽 모래 덜 맞는 자리 위치 선정과 전개라면은 데뷔전부터 충분히 2번 히든 샷건도 기대치가 높아 보이고요. 9번 스키터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행심사 때에 단지 파워가 좀 밀렸을 뿐이다. 이후의 성장 과정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원래 앞선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또 펼쳐나갈 수 있는 전력의 마필이죠. 직전 대비 줄어든 1300m 거리, 직전에 4차계 아쉬움을 만회할 중심마로 10번 라즈푸타나를 강조드립니다. 하지만 직전보다는 흐름이 빠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가 가능한 5번 영광의 팩터가 되겠고요. 최소한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6번 자이언트 비지의 선행 강공작전 말씀드려보겠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직전 데뷔전에서 출중한 기본 기량을 선보였던 말,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 도전권들이 상당히 혼전 양상입니다. 강축의 후착잡기 경기로 보이는데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1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말씀해 주신 대로 강축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인기권 말들, 후차권들의 도전들이 거센 난타전 양상이 예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기권 말들 내에서의 접전이 먼저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중심에 7번 반지의 전설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반지의 전설이 아마 앞서서 MC가 설명을 해주셨던 데뷔전부터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었던 전력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직전 데뷔전에서는 우승마의 그 탁월한 경주력으로 인해서 6마신이라는 마신차가 좀 상당히 벌어지는 아쉬운 모습이었다라고도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타 말들, 나머지 말들을 아주 여유 있게 이겨내는 3위마라고는 5마신, 4위마라고는 또다시 5마신, 10마신 이상의 기량을 선보였던 전력이니만큼 자, 이번 경주 일반 경주예요. 2세마 경주가 아니라 일반 경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유 있는 기복마 편성 속에서 좀 여유 있는 걸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말 7번 반지의 전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외곽의 10번 바람의 여신, 9번 영성호프,
그리고 인코스 차지하고 있는 1번 3방 애니데이까지 추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10번 바람의 여신 같은 경우에는 데뷔 이후 4전을 치르면서 3위의 성적, 직전 경주에 드디어 걸음이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도 이제 늦은 데뷔가 있었기 때문에 데뷔 3살짜리 말이죠. 데뷔가 늦었던 상황이고요. 직전 경주 상당히 빨랐던 강선행마저 동트자 데이의 뒤를 이어서 선입권에서 악체까지 따라붙는 걸음, 라스트 끝걸음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상당히 여유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상대마의 더 호전된 걸음이 잡아내기에는 그 걸음까지 잡아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아쉬움이 있었죠. 직전 대비 힘이 더 붙어있는 상황이고 10번 바람의 여신 역시 선행 선입이 가능한 전력이니만큼 이번 경주에서 선입 끈기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9번 영성호프 같은 경우에는 데뷔 1전을 치른 이후에 데뷔 1전은 인기 대비 졸전이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 졸전의 원인 역시 출발이 별로 좋지 않았었던 출발에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앞선을 공략해준다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방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전력, 훈련 패턴을 본다면 이 말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의 전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 자유 2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9번 영성호프가 되겠고 1번 상방 에미데이가 매번 아쉬운 걸음이에요. 늘 언제든지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기습 세력이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고요. 선행을 이번 경주에서 나서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7번 반지의 전설과 10번 바람의 여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인코스의 선입 입점 2점은 분명히 차지하고 있을 1번 3방 애니데이의 호전된 걸음까지 추천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번쩍 뜨이는 중심마 7번 반지의 전설. 직전 데뷔 전 일 선행을 나설 줄 알았더니 따라가며 모래 맞고도 종반까지 아주 압도적인 근성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원래 주행심사 때는 선행을 나섰던 말이죠. 요 편성에서 7번 반지의 전설은 단독 선행까지 나설 수가 있겠고 직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레이스를 주도하며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반지의 전설이 되겠습니다. 김재영 의원이 설명해 주신 3두의 도전마 그 중에서 결론이 날 듯한데 안쪽에 1번 3방 애니데이는 될 듯 하면서도 좀 아쉬운 전력. 직전에 동트자 데이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 초반 전개 다소 이제 외곽 무리하면서 아쉬운 4책에 머물렀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자 13조에서도 김도현 기수에게 벌써 5번째 기회를 줍니다. 의지적으로도 요 1번 3방 애니데이 높게 평가해야 될 이유가 있겠고요. 9번 영성오픈은 파인 광골류 등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31일 날 주행 심사 시 한결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선보이며 자 이번에 실전 2전째 공백 이후 출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겠죠. 굳이 한두 더 꺼내보자면 이번 레인보우 파크입니다. 최근에 6등급 무대 최단 거리 빠른 흐름에 계속해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인데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최근에 착순권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이번 레인보우 파크의 이번 경주의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저도 민병철 위원이 5번째 무엇을 잡았을까, 무엇을 추천해줄까 되게 궁금했는데요. 저랑 같은 말을 추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레인보우 파크의 선입 후 추입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레인보우 파크가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만큼 빠른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순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만큼 있을지 이 순위 상승 기대치가 그 나머지 말들의 몰락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소간의 어부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 때문에 순위는 밀려 있습니다만 직전보다 호전된 컨디션인 것은 분명한 말이죠. 네, 부산 1경주는요.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이번엔 선행까지도 가능하죠. 7번 반지의 전설의 연투 기대치에 높은 평가를 내려드리면서 말씀드린 도전 세력, 복병 가치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동거리 1600m 입상 전력이 있는 말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일단 직전 8월 31일 날 부산 4경주 그때 함께 출전했던 마필들과는 리턴 매치예요. 그 당시에 2위부터 4위까지 했던 말들이 이 편성에서도 충분한 인기를 끌어주고 있는 구도인데요. 레이스 흐름은 안쪽에 1번 썬더웨이가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외곽의 9번 썬마운틴이 최근에 4차례 연속해서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정말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말이죠.
자, 직전에도 1600m 거리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던 말이고 초반에 앞선 빠른 흐름에 의도적으로 잡고 홈이 쳐져 심한 배는 잘했습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타이밍이 늦어버렸어요. 막판에 내측으로 상당히 전력 질주하며 올라왔는데 결국 앞선의 마필들을 제쳐내지 못했죠. 이번 경주 직전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직전에도 1번 썬더베이가 이끄는 페이스였는데 자, 직전보다는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하리라 보고 있고요. 최근 계속해서 종반의 직선에서의 끝걸음의 여력은 가장 좋았습니다.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동거리 1600m 순위 상승이 가능한 중심마 9번 썬마운틴을 간주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 입상 세력인 11번 빛의 호의를 필두로 선행 강공 작전이 가능한 1번 썬더베이 그리고 2번 사이먼 드림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11번 빛의 호의는 직전 경주 드디어 1600m 도전에서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당시 자, 썬더베이가 이끄는 선두페이스 중위권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를 잘했고요. 직전에는 상당히 종반의 외곽 빼서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며 결정적인 보강대 모습으로 첫 입상을 차지했죠. 이번 경주도 직전과 초반 중반 흐름이 유사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게이트 외곽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11번 빛의 호의가 되겠고요. 자, 안쪽에 1번 이 썬더베이가 직전 1600m 거리 아쉬운 3착이었죠. 당시 초반에 선두 자리 다툼에서 이겨내며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3코너 부분에서 타마필에게 선두 자리 내주고 인코스 2선에서 따라가며 그래도 마지막까지 끈끈한 전력으로 3착을 했던 말입니다. 헌데 이번 경주는 일반 썬더베이 코스드 1번 배정받았지만 여타의 마필들이 빠른 그 선행형 마필들이 없습니다.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전 구간 선행 주도 레이스가 가능해 보입니다.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1번 썬더베이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2번 사이먼 드림이 직전에 1600m 거리 4착을 했던 말인데 당시 외곽 게이트 배정에 초반에 살짝 끌리는 악벽을 제어하느라 오히려 앞선의 마필들과 초중반에 살짝 격차를 두었고요. 직선에서 올려붙였습니다만 결국 앞선의 마필들을 제쳐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2번 사이먼 드림은 1번 썬더베이 보내놓고 2선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한 만큼 직전의 1600m 가능성을 이번에 결과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오히려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가 있겠죠. 2번 이 사이먼 드림까지 추천드립니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직선 한발 결정력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는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9번 썬마운틴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부산 3경주도 의외로 좀 까다로운 경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쾌한 설명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만 추천 순위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저는 우선 레이스 주도를 해 나갈 수 있을 말 1번 썬더베이에게 우선 점수를 줬어요. 썬더베이가 실제로 직전 경주에는 레이스를 확실하게 주도를 해 나갔었던 저력을 과시한 바 있고요. 본디 이 말이 성적을 냈을 때는 추입을 했었던 전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것이 역시 말들이라는 것이 전개와 능력이 동시에 맞아 떨어질 때 성적이 가장 좋다라고 봤을 때 본다면 썬더베이가 보여주고 있는 능력치는 빠른 흐름에서의 추입 그리고 직전 경주처럼 느린 흐름에서의 레이스 주도라고 봅니다. 따라서 1번 썬더베이가 이 정도 흐름에서는 본인의 레이스 주도를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레이스를 끌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요. 11번 빛의 호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의 호의의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치는 추입이라고 봐야 하겠는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추천해 주셨던 2번 사이먼 드림이랑 4코너까지의 기록을 비교를 해본다면 차이가 없어요. 이 말의 추입과 사이먼 드림의 선입이 차이가 없다. 즉 이것에 따라서 누가 레이스 주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순위 변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9번 썬마운틴은 제가 직전에 너무 실망을 해서 좀 아쉬운 마음에 순위는 밀려서 내려놨습니다만 여전히 말씀해 주신 대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분명히 아니죠. 8번 배다리 케이퍼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도 사실 계속해서 추입을 하고 있는 전력이기는 한데 흐름이 빨라진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에 오히려 썬마운틴을 위협했던 경주력이었기 때문에 8번 배다리 케이퍼 상당히 저는 더 좋아진 컨디션 속에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병철 위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외연을 넓히면은 복병같이 있는 필로 8번 배다리 케이퍼를 주목하고는 있습니다만 상위 순번에 추천을 해드린 마필들이 전개상 능력상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좀 앞서 보이고요. 24번을 뛰면서 딱 한 번에 3착 어느 정도 한계가 드러나지 않았나.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1600m에서 계속해서 걸음의 여력을 남겼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여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선두권이 느리고 앞선이 좀 몰락하는 그 성향의 그 경주가 나타난다라면은 8번 배터리 케이퍼도 최선 3차까지는 복병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결국 부산 3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의 직선에서의 결정력 근소히 앞서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9번 선 마운틴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검증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아쉬운 전력을 이번에 순위 상승으로 만회할 말도 상당수 눈에 띄네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300m 국산 6등급 부산의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세마 경주를 포기하고 넘어와 있는 이세마들의 전력이 얼마나 향상이 되고 있는가, 걸음이 얼마나 늘고 있는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가장 중심에서 이세마인 12번 톱파이어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톱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빠르고 강한 이세마들 사이에서 조금씩 아쉬웠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데뷔전 3위, 데뷔 2전째 2위. 자, 그럼 지금 3전째입니다. 농담이지만 계속해서 순위 상승을 끌어내고 있고 그 순위 상승의 과정 속에 거리도 함께 늘려왔었다라는 부분이 톱파이어의 강점이겠죠. 직전보다 힘은 더 붙었고 걸음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이른 12번 톱파이어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점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기본 순발력과 기본적으로 그 따라붙을 수 있는 근성이 편성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12번 톱파이어의 더 자라나는 걸음을 기대를 해보면서 5경주 들어갑니다. 자, 이번 5경주 그리고 그 함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말은 훈련식 컨디션 확실하게 변화가 되면서 직전 경주에 계속해서 3위권 성적을 내고 있는 말이죠. 8번 파티 라이언의 성장세 함께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2번 아모르 파티와 1번 후세 제한까지 함께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8번 파티 라이언은 먼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힘이 붙으면서 순발력이 보강이 되고 있는 케이스예요. 순발력이 보강된과 동시에 순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목차 너무너무 아쉬웠었던 3위에 그쳤습니다. 당시 인기 1위였었던 만큼 인기 대비 졸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경합 속의 분패였다라는 부분에서 서륙전 기대 가능하고요. 이번 아모르 파티도 데뷔전에서 보여줬었던 그 여유 있는 걸음이 이후에는 조금 주춤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금 컨디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인코스 진입 다시 한번 진입한 것은 분명히 호재. 이 말 역시 직전 경주 당시 인기 1위였었던 전력입니다. 서력전 기대치 가져봐야죠. 1번 후세제왕은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몇 번 추천을 드리면서 항상 인기가 있었던 말이에요. 인기 직전에도 인기 1위였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인기 1위였었던 전력이고요. 이게 계속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훈련 시 걸음이 그만큼 계속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좋은 그 훈련 내용을 믿을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1번 게이트로 들어와 있다라는 다시 한 번의 그 찬스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1번 후세 제한까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직전 경주에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 인기도에 부응했던 말이 딱 한두 있죠. 12번 톱파이어입니다.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대로 직전에 이제 뚜렷하게 변화를 보였고 결정력이 보강됐죠. 직전 당시 다소 이제 모래 맞고 살짝 전개가 처진 면모도 보였지만 직선에서 차차 근성을 발휘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였던 12번 이 톱파이어. 이번에 게이트 최외곽이지만 초반 전개도 수월하게 앞선에서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마필로 보이고 있고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주겠죠. 12번 톱파이어 중심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연속 3차기 아쉬움 이번에 충분히 적정거리 출전으로 만회할 8번 파티 라이언이 되겠고 자, 안쪽에 3번 티즈 라인이 있습니다. 데뷔 후 두 마리 모두 절전이었는데 자, 이후에 지난 2월 달에 골마겸도 있었지만 잠복구한 적출술 자, 거세를 단행하고 이번에 이제 출전합니다.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지난 7월 6일 날 주행 심사 시 한결 좋아진 걸음을 선보였다라는 평가고 훈련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진 면모를 보였는데 자, 주행심사 때 확 눈에 띄더라고요. 7월 2일 날, 7월 6일 주행심사 때 이번에 이제 마방 이적 이후에 또 첫 출전이긴 하지만
충분히 실전 변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3번 이 티즈라인이 되겠는데 김지영 의원, 이 3번 티즈라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박지혜 기술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티즈라인 당연히 살펴봤었던 전력입니다. 다만 이 말이 아쉬운 부분은 확실하게 앞서는 장악을 해내지 않는 이상 그리고 계속 따라가줘야 되는 그런 조건 속에서는 결정력 발휘에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순위가 밀려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말들은 대부분 솔직히 네 말이 모두 다 직전 경주 인기 1위였던 말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당일날 볼 수 있는 전광판이라고 표현하는 민명철 MC가 전광판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부분은 집단지성이라고 볼 수 있죠. 집단지성의 그 액기 쓰인 그 전광판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의 능력치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말들을 추천드리고 있는 이 편성 속에서 3번 티즈라인의 컨디션 호전세는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서륙전에 먼저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순위가 밀린 이유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페리뮤추얼 제도의 집단지성이 전광판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겠는데 그 부분이 인기도죠. 직전에 인기도에 부응한 유일한 마필이었죠. 다시금 연투 기대치 높은 부산 오경주는 12번 톱파이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6경주 방송 추천 경주 준비했습니다. 큰 이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변이 발생할 수 없는 경주로 보이고 있어요. 강축의 후착잡기 경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압축이 필요한 레이스로 보이고 당일에도 최선 압축을 해드릴 텐데요. 그 중심에 서 있는 말은 당연히 1번 동트자 대입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자력 입상을 했는데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까지 장착한 말이죠. 7월 19일 날 데뷔전에서는 세이브 더 월드가 이끄는 그 하이페이스를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내선으로 추입으로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발주가 매끄러워졌고 순간 스피드가 향상되며 선행 강공 작전으로 여유 있게 당시 구마신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직선에서도 막판에 결대로 밀어주며 여유를 부렸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 발주 악벽이라는 것은 이제 날려버렸고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만에 하나 선행을 타마필에 내주더라도 따라가며 내선인 것은 최적 전개가 가능하죠. 늘어난 1300m에서도 전개의 유리함을 충분히 살려볼 1번 동트자데이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최근에 꾸준하게 전략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2번 담양최강을 필두로 4번 기대해 여기에 9번 이 미지업의 선정 기대치를 보고 있는데요. 2번 담양최강은 직전에 동거리 1300m 3착을 했는데 당시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소 힘소진이 있었습니다. 3손 외곽을 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끈끈한 걸음으로 3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이번에 2번 이 담양최강은 안쪽 게이트에 들어와서 직전보다는 초중반에 선두 2선 자리 잡기에도 훨씬 더 수월해진 가운데 전개를 풀어나가는데 훨씬 더 수월해진 유리해진 2번 담양최강 직전 대비 순위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9번 미지업이 최근에 계속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모드 안말 편성에서 당시 2선 외곽 적극적인 2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로 입상을 했죠. 막판에 채찍으로 끌어낸 걸음이긴 합니다만 중반 탄력까지 상당히 좋았고 이번에 승급전에 맞상대 승말들과의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전개를 상당히 내측 외측 게이트 유불리에 상관없이 2선에서 수월하게 또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고 여전히 컨디션도 크게 하저없는 가운데 이 9번 미지업의 선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4번 기대가 승급 이후에 연속 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초반 전개를 얼마만큼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풀어내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직전에 4번 기대해는 안쪽에 있던 빠른 말들 때문에 초반 자리 선점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3손 외곽을 들고 막판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김어수 기수의 기용이죠. 초중반 전개를 상당히 선두권에서 자, 악착같이 끌어내는 김어수 기수의 재기용이라면은 게이트도 이번에 안쪽이고 선입권 끈끈한 전력이 기대가 되는 4번 기대해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강충마 1번 동투자 데이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3두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서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명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해 마지 않습니다. 1번 동투자데이가 일단 축으로 서 있는 경주인 것을 인정을 해요. 이게 이런 동투자데이 같은 말, 생산 한류에 들어가 있는 말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모마인 동투자, 그리고 거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의 모마가 메어메이드죠. 그러니까 동투자의 형제만은 동반의 강자였던 그런 상황 속에 동투자도 상당히 좋았던 경주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선행력, 그 자식에게도 동투자데이에게도 물려줬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체중이 한번 뒤집어지는 경험이 한 번쯤은 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요거보다는 체중이 더 나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당일 그러니까 체중이 크게 불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번 담양체강하고 너무 그 압축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닐까 제가 또 너무 우려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번 경주 굉장히 혼전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물론 9번 미즈업과 4번 기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외곽으로 밀려 있다 하더라도 10번 보니나라가 선행 시에는 상당히 날카로운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전력인 건 분명하고요. 11번 럭키투데이도 직전, 직직전 모두 승급전에서 강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선두권이 두텁게 형성되는 그 가운데 외곽을 돌면서 좀 손해를 봤었던 전력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같은 흐름에서는 11번 럭키투데이도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11번 럭키투데이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직전 경주에도 앞선을 한번 공략을 했었던 전력이거든요. 이번에도 앞선 수월하게 공략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11번은 어떻게 보세요? 네, 초반에 오히려 앞선을 수월하게 공략한다라는 부분이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다라고 직전에 이제 그 편성에서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결국 서둘렀나요? 초반에 좀 힘쓰는 포인트를 가져가니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7월 5일 날 우승 시처럼 6등급 무대 우승이었지만 초중반 어차피 이번 경주 레이스 빠릅니다. 흐름이 빠른 흐름에 거기에 경합해서 그 흐름에 말려들어서 힘소진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중위권 정도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라고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전략이라면은 어차피 1번 동투자 데이가 선행 나가고 여러 두의 마필들이 경합을 또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그 레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합 피해서 힘 한 배 잘 된 레이스라면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필들이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도 잡아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11번 럭키투데이 이번 경주는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6경주는요. 편성, 전개 모든 부분에서 앞서 있습니다. 1번 이 동투자 데이를 중심으로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코너 4개짜리 장거리 1800m입니다. 최근에 액면에 보여준 전력에게도 당연히 눈길이 가지만 최근에 절치부심 이번에 변화 보일 도전 세력에게도 상당히 눈길 가는 경주예요. 자, 그런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8경주 18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거리적 특성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부산 주로의 흐름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말들에게 먼저 시선이 간다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렇다 보니 언뜻 인기도대로 들어온다면 이게 이제 그 난타전, 인기만 난타전 경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의 기습세력도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선두권 공략 말들 먼저 추천을 드려야지 옳죠. 그 중심에 3번 닥터위크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직전이 승급전이었던 3번 닥터위크. 가벼웠던 부담 중량 하지만 첫 거리 경험. 4개의 코너를 도는 것을 처음 뛰었었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유 있는 선행력, 이후에 버티는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1800m를 시원하게 통과를 한 전력입니다. 지금 부담 중량이 높아져 있다는 부분 하나가 관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달아보지 못했던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그 부중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편성상으로는 충분한 호기를 가져가고 있는 말이고요. 직전 경주보다도 더욱 힘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 안배만 신경을 써준다면 3번 닥터이크의 선행 강공은 이번에도 주요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3번 닥터이크가 선행을 나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인코스에서 1번 대응시대가 악착같이 나서줄 텐데요. 1번 대응시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역시 승급전에서 약간의 약점을 노출한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인코스에서 치고 올라왔었던 악착같이 치고 올라왔었던 영봉산의 선행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고 결승은 직전주로에서는 앞서는가 싶은 그 순간에 외곽에서 넘어서는 말들에게도 덜미를 잡혀버리게 되죠. 하지만 승급전이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선행을 강탈당하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순위권 경쟁력을 보여줬음을 감안해 봤을 때는 늘어난 1800m에서는 오히려 선행을 나선다. 닥터이크와 함께 맞서는 걸음으로 응수를 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내려올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다른 말로는 외곽에서 10번 인디안 강자 그리고 11번 강한 질주 이 두는 추입형 말들이죠. 즉 닥터이크의 무거워진 부담 중량, 대응시대에 드러난 약점, 이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추입형 말로는 10번 인디언 강자 언제나 빠른 흐름에서도 자신의 걸음을 외곽을 돌면서도 힘 있는 걸음을 보여줬었던 전력이라서 너무 빠르지 않은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11번 강한 질주는 직전에 닥터이크와 함께 응수를 했었던 경주력을 이번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8경주는 입상 4정권 내에 들어있는 말들의 전개 포지션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쪽에 있는 2대 마필 1번 이 대응시대 3번 닥터위크가 초반 선두권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레이스로 보고 있고요. 막판에 올려붙일 수 있는 추입형 마필 또한 장거리에서 추입이 가능한 외곽의 11번 강한 질주와 10번 인디언 강자가 포진해 있는 형국이죠. 자, 3번 닥터위크는 직전에 김지영 위원 설명대로 코너 4개짜리 장거리 1800m를 단번에 극복해낸 말이고 당시에 이제 선행을 나와서 1승했던 전력인데 굳이 전형적인 선행마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거리도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인 만큼 이 3번 닥터위크 이번에 내치기 1번 대응시대 앞선 보내놓고 따라가도 다시 한번 이 1800m 거리 충분히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선행이라면 1번 대응시대가 강공작전이 주요할 듯한데 직전에 경합이 좀 심했죠. 외곽에서 선두 외곽에서 경합 레이스를 펼치며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뭐 수월하게 원사이드 선행 조건이라면 1번 대응시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막판 올라오면 10번 인디언 강주와 11번 강한 질주까지 가세합니다. 자, 이 8경주는 자 3번 요 닥터위크의 연투 기대치 가장 높게 저희가 평가해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도전 북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빠른 흐름이 예견되는 1200m 접전 레이스입니다. 구경주 제가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이페이스 단거리 전개 유리함을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이번 영천 히어로죠. 뭐 전형적으로 앞선에 편하게 나서야지 뭐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유형의 말은 아닙니다. 하이페이스의 단거리에 항상 제 페이스대로 힘 안배를 잘해 나가며 계속해서 극복을 잘해내고 있는 전력이죠. 최근에 3연속 자력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어요. 직전에는 초반에 좀 처졌습니다만 코너에서 격차 좁히고 막판에 월등한 걸음으로 우승을 했죠.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 직전보다는 초중반에 전개를 풀어내기 훨씬 더 수월해졌죠. 이번 영천 히어로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높은 중심마가 되겠습니다. 자, 도전권들 좀 앞선에 나서는 2두의 마필 눈에 띕니다. 5번 가보데이 외곽의 10번 통일항구 그리고 직전에 뚜렷하게 결정력 보강대 7번 썬더레인이 가세하는 형국이죠. 5번 가보데이는 과거에 1300m를 선행 1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연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이후에 캐러컨마일과 코리안 더비 3간 경주에서 연속된 졸전 이후 공백이 있었습니다. 직전 오랜 공백 이후 출전에 당시 선행 나서지 못하고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외곽 돌고 무너졌는데 아무래도 공백 이후 출전에 이제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에서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5번 이 가보데이는 요 편성에서는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직전에는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에도 10번 통일항국이 선행 나섰는데 5번 가보데이가 여기서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서면 한 바퀴 1순할 수가 있죠. 정상주기 컨디션도 올라온 만큼 5번 가보데이의 선행 1승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10번 통일한국이 직전에 역시 공백 이후 출전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부담 중량이 4kg나 대폭 올라간 부분이 좀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10번 통일한국은요, 직전에 선행해서 1승했지만 과거에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선두 외곽에서 5번 가보데이 보내놓고 선두 외곽 모래 덜 맞고 적극적인 레이스라면은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10번 통일한국이 되겠고요. 7번 썬더레인이 다소 기대는 악벽이 상존했기 때문에 지난 7월 12일 경주부터 국악 자급한 승인 장구 착용을 했고요. 자, 직전 경주 영천 히어로에 이어서 당시 2착을 했죠. 당시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말이었는데 그때도요 원래 우승할 수 있었어요. 막판에 진로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재차 근성을 발휘했죠. 이제는 결정력이 뚜렷이 보강되고 컨디션 올라온 7번 썬더레인까지 강조드립니다. 결국 부산 구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의 전개의 자유로움을 극대화할 연투기 대치 2번 영천 히어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영천 히어로가 직전에 승급전에서 보였던 경주력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도 무시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영천 히어로가 갖고 있는 약점 아닌 약점이라고 본다면 추입 타이밍이 되겠죠. 그 타이밍을 우선적으로 잡아내서 갈 수 있을 말. 저는 물론 민백철 님도 추천해 주셨지만 10번 통일한국 쪽에 먼저 점수를 줍니다. 부담 중량 높아졌고요. 외곽 밀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추천해 드리는 이유. 이미 57kg으로도 선행 일수를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 끈기와 그 강단, 근성은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5번 가보데이라든가 6번 신비한 바람 등의 선두력이 좋은 말들이 포진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10번 통일한국이 갖고 있는 초반 스퍼트는 늦발을 하지 않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번 편성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점수를 주고 갑니다. 역시 이번 영천 이후로 당연히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동반 입상마루다가 우선 선정을 해봐야 되겠고요. 만만치 않은 경주력의 7번 썬더레인의 추입도, 선입부 추입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5번 가보데이도 저도 훈련식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전력이긴 합니다만 6번 신비한 바람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6번 신비한 바람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비슷한 포지션의 가보데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6번 신비한 바람이 먼저 선두권에 장악을 한다. 그리고 신비한 바람은 사실 2선에서 응수하는 것도 가능한 전력이거든요. 그렇다면 6번 신비한 바람이 전개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선행 주도 레이스가 가능한 5번 가보데이를 6번 신비한 바람보다는 5번 가보데이가 좀 더 앞선에서 선두 주도 레이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6번 신비한 바람은 앞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능력을 선보이고 있어요. 직전에는 출발 자세가 불량했고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죠. 그야말로 무기력한 모습 보였는데 자, 이번에도 5번 가보데이와 10번 통일한국이 내외측에서 앞선을 지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초반에 자리 잡히기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차후에 앞선이 좀 약하고 느린 편성에서 6번 신비한 바람이 좀 앞선을 수월하게 장악할 수 있는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 구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강자죠. 2번 영천 히어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의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는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죠. 1400m 만만치 않은 구도인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오늘은 좀 후반부네요. 10경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늦지막히 나오시는 분들도 금요일은 많으셔서 좀 배려 차원에서 늦지막히 한번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 방송 추천 경주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거리 1400m라는 부분 그리고 강축의 후착 찾기로 맥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강축마 7번 쏜살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쏜살은 왕년에는 제가 믿어 말어 했었던 전력인 거 인정합니다. 아디오스 찰리의 자마들이 선행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쏜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쏜살이라는 말이 왕년에 어렸을 때는 경주 경험이 좀 적었을 때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자기보다 앞에 있는 말을 참지를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었던 그런 걸음이었다라고 한다면 경험이 쌓이면서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죠. 직전 경주 대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외곽에서 넘어서는 어스토니싱을 그대로 봐주면서 힘한 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주력이 한층 성장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비록 당시의 선행마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라스트 탄력 자체는 결코 밀리지 않았었다라는 부분, 현 등급에서 동거리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이번 경기에서 확실한 충막감 분명히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갑니다. 문제는 후착이죠. 상당한 난타전입니다. 과연 1400이 될까 싶은 말부터 전개상으로 쏜살에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말까지 포진에 있는 형국인 건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번 영성 파이팅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쏜살보다 앞에서 응수할 수 있는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다가 직전에 우승 이후에 근육통, 감기 등의 병력으로 좀 13주 만에, 1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전력인 것은 맞습니다. 이런 전력 제가 잘 추천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실전을 연수처럼 뛸까 봐 우려가 된다라고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훈련 시에 12번 영성 파이팅이 보여주고 있는 그 파이팅 넘치는 모습은요. 이번 경주에서 선행일순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콕 짚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휴양마입니다. 11번 에블린. 에블린이라는 말은 참 제가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 만큼 그 막판에 뻗쳐 올라오는 근성이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휴양이 좀 늘 길고요. 출전 주기가 항상 길었었던 말이라서 휴양은 이제 전 신경은 안 쓰겠습니다. 에블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인 그 근성을 이번 경주 쏜살과 영성 파이팅 그리고 기타의 말들이 얼마만큼 따라붙어 주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선두권이 상당히 치열하고 두텁게 형성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막판 한 걸음을 쓸 수 있는 11번 에블린만큼 이런 편성 구도에서 어울리는 말은 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 복병으로는 5번 제도약의 반석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말도 왕년에는 선행까지 나설 수 있었던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빠른 흐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막판에 한 발을 몰아쓸 수 있는 전개상의 이점을 이번 훈련실 컨디션 호전으로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전력이니만큼 복병같이 충분한 5번 제도약의 반석까지 추천드리면서 붙어서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10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7번 쏜살을 가장 핵심적인 중심의 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직전 승급전에서도 동거리 페이스를 너끈히 극복해낸 자력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이 7번 쏜살, 이번에 플레이팅 다시 한번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김지영 의원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고요. 앞선 나설 12번 영성 파이팅의 선행 강공작전 그렇죠. 내치게 있는 말들보다는 앞선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12번 영성 파이팅이 되겠죠. 자, 여기 안쪽에 1번 영광의 포스가 있습니다. 직전 승급전 무대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출발 이후 여태 타마필과 추돌을 했고 이 선에서 경합 레이스 펼치며 초중반 좀 전개가 꼬인 부분이 페인으로 작용했다라는 평가인데 물론 요편성에서 1번 영광의 포스가 선행 나서지 못하겠습니다만 내선 인코스에서 경합 없이 수월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여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김지영 의원 1번 영광의 포스의 선정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직전 경주에 저는 영광의 포스를 선택을 했고요. 쏜살을 버렸었던 사람입니다. 추천을 할 때 그렇게 추천을 해서 솔직히 망했죠. 안타까운 대목 중에 하나는 쏜살은 모래를 맞고 선행을 빼앗기면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던 상황. 영광의 포스는 모래만 안 맞고 외곽을 돌더라도 모래만 안 맞고 뛰면 더 나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즉 영광의 포스는 약점이 노출이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외곽을 돌아서도 안 되고요. 경합이 심해서도 안 되고요. 선행을 편안하게 나서 주거나 아니면 인코스의 한두 정도만 경합 없이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차분하게 응수할 수 있는 흐름이면 괜찮겠습니다만 생각보다 흐름이 너무 빠릅니다. 지금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만 4번 울트라 파워라든가 3번 짜잔, 외곽에서는 9번 진짜 간자 그리고 8번 터프 그린 등의 말들이 강선행 말들로 분류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편성 속에서 1번 영광의 포스가 과연 얼마만큼 선행 응수를 할지 저는
의문점이 먼저 생깁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10경주는요. 자, 7번 쏜사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이 하이페이스의 1400m 거리 끈히 극복해낼 수 있는 전력 좋은 마필로 엄선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 부산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경주 눈에 보이는 액면의 인기마 이두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인기마 구도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빈틈 파고들 복병 전력 저희가 낱낱이 살펴드릴 텐데요. 일단 당일 2번 이 투어메이스 8번 스타로드가 많은 주목을 받을 이 형국으로 보입니다. 자, 김지영 위원 2번과 8번 이두의 마필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병같이 높은 말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솔직히 2번 토아메이스 8번 스타로드의 전력 무시하기 힘들 만큼 강한 전력들인 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등급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확보한 또 다른 대안 5번 스마트 프린스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5번 스마트 프린스가 직전 경주에는 불량주력이었고요. 인코스의 선행마 2마리의 그 압도적인 파워감에 압도적인 스피드에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 경주를 보신다면 찬란한 미소라는 말하고 산맛신 차이가 나기는 했어도 선위권에서 꾸준하게 응수해주는 그 끈기 있는 걸음을 분명히 보여준 바가 있고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이번 경주 흐름이 그 직전 경주보다는 다소 느린 직직정 정도의 스마트 프린스가 응수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빈틈 파고들 수 있는 말로는 5번 스마트 프린스가 제격이다 판단합니다. 네, 김지영 의원은 5번 스마트 프린스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난 6월 달에 이미 2등급 무대에서 동거리 1800m를 잘 깁상했던 전력이고 이번에 편성 호기를 만났고 적정거리 출전에 충분히 인기마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력 5번 스마트 프린스 김지영 의원의 복병마로 강조를 드리고요. 자, 민병철은 4번 자이언트 홀드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2015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적을 했단 말이죠. 자, 5등급, 4등급, 3등급 굿바이 무대였던 5월 12일 날 1800m 거리를 우승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 상대도 강했고 빠른 흐름에 그래도 제법 적응 능력 보이며 착승권 성적을 냈죠. 직전에는 3선 인코스에서 오히려 경합을 하며 초중반에 약간의 힘소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당시 이제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하느라고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왔다라는 평가인데 최근 들어 내주로도 가벼워졌고요. 이 4번 자이언트 홀드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 51kg의 유리한 부중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최대 복병 전력 민병철은 4번 자이언트 홀드를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11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눈에 보이는 인기마, 당일 전광판의 인기마보다는요. 김지영 의원의 5번 스마트 프린스 그리고 민병철의 4번 자이언트 홀드 당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 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부산 경마도요. 당일 주력 컨디션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부산 경마장의 직선주로 내주로는 상당히 무거웠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산 경마장의 결승 직선주로 내주로가 가벼워졌습니다. 내측에서의 동반 추입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주에도 충분히 발현되리라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부산 경마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력 컨디션 체크가 승리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요일 경마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집중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